잘 자고 오래도록 활기차게 살기 위한 특급 비법.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인생 후반기를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활기차게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기력이 떨어졌어요. 잠이 잘 안 와요. 식욕이 없어요. 등등의 증상을 호소하시며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면 의사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노인병 내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는 비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나이가 많은 분들은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도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노년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병들은 환자분들 각자 병원을 다니며 충분히 치료를 받고 계실 거예요. 오늘 평소 생활 중 간과하기 쉬운,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분들 중에는 혼자 혹은 부부끼리만 단출하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식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쉽게 건너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메인이 적은 양을 규칙적으로 다양한 반찬을 골고루 먹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섭취하는 칼로리 양도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간단하게 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드시거나 한 두 가지 반찬만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밥이 주식이라고 생각하셔서 밥만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탄수화물만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밥은 일부러 조금 남기거나 애초에 적게 담아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고 대신 단백질이 포함된 여러 가지 반찬을 골고루 드시면 좋습니다. 식사량은 먹고 나서 배부르게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부족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육 손실이 일어나는 노년기에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몇 끼 정도 먹으면 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노인분들의 경우 보통 몸무게 1kg당 단백질 0에서 한 1.5g 정도, 매일 약 40에서 60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데요. 평소 자주 드시는 반찬을 예로 들자면 끼니마다 손바닥 반 정도 크기의 소고기나 돼지고기, 고등어 반마리, 조기 2마리, 달걀 3, 4개, 두부 반모 중 하나를 선택해서 챙겨 드시고 간식으로 우유 한두 컵 정도를 드시면 좋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싱겁게 드시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후각이 떨어지고 맛을 제대로 못 느끼다 보니 자꾸 간을 더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음식을 싱겁게 드시려면 국물 종류의 반찬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음식에서 오염식은 대부분 국물에서 나옵니다. 국물 음식은 건더기 위주로 조금만 먹고 국물은 꼭 먹고 싶을 때 한두 번 정도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칼국수나 냉면 같은 면에도 생각보다 염분 함량이 높으니 가능하면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말 안 좋은 식습관이니 멀리 하셔야 합니다. 싱겁게 먹기 위해서는 음식에 간을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기본적인 간은 거의 안 한 채로 요리를 하신 후 먹을 때 소금을 조금씩 추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은 조리할 때 간을 하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조미료가 들어가니 조리 후에 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추가하는 소금의 양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염식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사질환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는 끼니 외에 먹는 간식이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은 조절해서 줄여 먹는다고 해도 식사 후에 커피 믹스 고구마 1개, 떡 1개, 이런 식으로 먹는 디저트가 환자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이라면 식사 후에 당도가 높은 과일을 드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고령층의 운동이라고 하면 대개 유산소 운동만 생각하십니다. 보통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 건강이나 대사질환 개선에 효과적인 중요한 운동이지만 그 이외에 다른 운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인데요.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처럼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균형 운동은 낙상 등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 가지 운동 모두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주일 중 3일은 유산소 운동, 이틀은 근력 운동, 하루는 균형 운동, 남은 하루는 휴식, 이런 식으로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나 수영, 실내 자전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만 편하게 대화하면서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닌 산책입니다. 고혈압 등의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 등 대사질환 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려면 서로 대화를 할 수는 있으나 숨이 차서 쉽지 않은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의 강도로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유지해야 하며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운동 전, 준비 운동, 운동 후, 정리 운동도 반드시 따라줘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의 양이 적당한지 판단하려면 운동 다음 날 몸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힘들지만 1시간 이내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오전 중 평소에 생활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 적당한 운동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곤한 상태가 기상 후 1시간 이상까지 지속되고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면 몸에 무리가 온 것이니 운동량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심혈관 질환 관련 문제가 있거나 고위험군이라면 유산소 운동 시 몸 상태를 특히 잘 살펴야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처음에는 힘들지 않다가 운동을 할수록 흉통이나 호흡 곤란 같은 이상 증상이 느껴지고 점점 심해진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중단하고 가급적 빨리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운동 시작 초반에는 힘들다가 운동을 할수록 편해진다면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종의 운동 부족 신호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좋아집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식후에 운동을 해야 합니다. 식사 전에는 무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무리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운동들은 보시는 것처럼 선 상태에서 손을 의자에 가볍게 올리고 뒤꿈치를 들고 서서히 내리는 운동, 의자에 앉아 무릎 아래 수건을 말아 넣고 한쪽 다리씩 번갈아가며 치켜드는 운동,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양팔을 어깨 높이로 쭉 뻗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운동 등이 있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에게 최대 운동 능력의 120% 정도를 권장한다고 하면 노인분들은 80% 정도의 강도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5kg 무게를 들고 한 세트 10번 정도 반복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노인분들은 3, 5에서 4kg 정도의 무게로 하는 것이죠. 관절이나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근육이 소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의 양은 운동 후 근육통이 어느 정도로 지속되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동한 다음 적당한 근육통이 있는 정도는 좋지만 다음 날 하루 종일 힘들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운동량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의 경우 반드시 쉬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정을 따르신다면 일주일에 이틀 정도 근력 운동을 하게 되실 텐데요. 중간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다른 운동을 하시거나 휴식을 취하셔서 근육이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다만 혈압 조절이 되지 않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상태라면 전문의와 상담하에 운동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역기나 팔굽혀펴기 같은 상체 근육을 이용하여 힘을 쓰는 운동은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축기 혈압 즉 혈압 측정할 때 나오는 두 개의 숫자 중 높게 나오는 숫자가 160 이상이라면 근력 운동은 가급적 피하시고 일단은 혈압 조절부터 한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운동이 균형 운동인데요. 많이들 못 들어보셨죠? 어르신들께서 넘어지며 골절이 생기면 이후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치료 후에도 운동이나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즐기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심각한 골절의 경우 누워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낙상은 대개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균형 운동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균형 운동은 특별한 운동은 아니고 태극권이나 볼륨 댄스 같은 몸의 여러 부분을 지속적으로 천천히 움직여주는 운동을 말합니다. 태권도 같은 동작도 천천히 하면 균형 운동이 될 수 있는데요. 낙상 예방이나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균형 운동의 경우 어르신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나 주민센터, 커뮤니티 센터를 보시면 이런 운동 교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처럼 넓은 곳에 어르신들이 모여 몸을 천천히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가까운 주민센터 같은 곳에 이런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있다면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다 보니 매일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때가 많으시죠. 약 먹는 것을 잊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식사입니다. 어르신들은 보통 약은 꼭 씻고 30분 후에 먹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식사를 안 하거나 불규칙한 분들은 약도 같이 안 먹게 됩니다. 하지만 당뇨, 약 중 일부나 소화제 등 몇 가지 약을 빼면 대부분의 약은 식사와 상관없이 먹어도 됩니다. 특히 심장과 관련된 약들은 식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식후 30분 후 약을 복용하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고 약을 챙겨 드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큽니다. 몇몇 약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복에 먹어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철분제인데요. 공복에 드셔야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만약 공복에 먹을 때 좀 속이 더부룩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식사와 거의 동시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약의 효과나 흡수율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힘들어서 약을 안 먹는 것보다는 약의 효과를 조금 손해보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혈압약처럼 하루 한 번 아침에 먹어야 하는 약은 가급적 잊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아침에 먹어야 할 약인데 안 먹었다면 혹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알아차린 시간에 따라 복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저녁 이후에 안 먹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날 약은 안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녁에 먹고 다음 날 아침에 또 먹게 되면 약 효과가 과하게 강해져 부작용 위험이 생깁니다. 점심시간쯤 안 먹은 것을 알았다면 드셔도 괜찮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린다면 평소 복용량의 반만 드시면 됩니다. 나이 들면 잠을 잘 자는 것도 복이라는 말이 있죠. 어르신들은 저녁에 특별한 활동이나 하시는 일이 없다 보니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드시곤 합니다. 그런데 일찍 자려고 하다 보니 잠이 오지 않고 이리저리 뒤척이다. 습관적으로 수면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일부 약제는 장기간 사용하면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령은 기상 시간을 먼저 정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아침에 깨고 싶은 시간, 기상 시간을 먼저 정하세요. 그 시간에서 6에서 7시간 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여야 적당한 수면 시간과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자리에서는 잠만 자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TV나 유튜브를 보는 등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